국민의힘 대변인, 원내 대변인이 네. 이 정도면 논평을 내놔야 하는 건데 네. 그 논평이 거의 드물다.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보다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훨씬 더 대화하기 편한 상대이고 지난번 특검법 합의 사태도 있었지만 그래도 얘기가 되고 말이 통하고 협의는 가능한 그런 상대인데 만약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버린다면 그러면 그 다음 차기는 누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죠. 예.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이춘석 의원이었다가 이춘석 의원이 근무 시간에 그렇죠? 네네. 예, 뭐 주식 투자하고 또 보좌관 뭐 명의를 빌린 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소도 송치도 됐는데 그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그래서 그만뒀더니 추미애 의원이 오더라.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제가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이 모든 사태는 다 이춘석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뭐 이런 일종의 나비 네, 효과입니까? 이 법사위에서 이춘석 효과입니까? 일어나는 모든 예. 사건은 네. 김윤희 문화일보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김영래 SBS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윤희 기자.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기자회견을 안 한 이유가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나 누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도 있었는데 네. 해가 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소통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뭐 기자들의 항의가 좀 있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기자들 항의가 많았죠. 예. 특히 이제 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도 안 해왔거든요. 대표가 네. 된 후로는. 네, 그런데 저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이제 보통 당 대표가 외부 일정하거나 지방 일정하게 되면은 저희 기자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백브리핑이라고 그렇죠. 해서 달라붙어 갖고 이제 예민한 예. 사안들 하나씩 물어보는 약간 그러려고 따라가는 건데 그것조차 차단이 돼가지고 불만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시도는 안 해봤습니까?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게 이렇게 화면에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아예 그런 기회 자체를 안 줬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거의 이게 패싱하듯이 쓱 지나가 버리는 그런 화면도 여러 번 잡힌 적이 그래요? 있었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백브리핑을 아예 안 한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청래 대표 관점에서는 네. 있을 수 있는 설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한마디 하는 게 너무 크게 기사가 되면은 뭐 대통령실이 하는 일에 혹시 그게 가려지는 것 아니냐. 그동안 그런 좀 구설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다고 보기에는 공개 발언으로 가려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그거를 고지고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예.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공개적인 발언 예.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면은 뭐 에이펙 정상회의나 뭐 이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나 예. 뭐 거기서 이제 여권발 굉장히 강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사법개혁 등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백부를 안 한다고 해서 또는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그를 가리려고 한 우려다라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역시 내년에도 2026년에도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1호 법안은 아마도 종합특검법안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이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인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법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내년에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법안이 될 것이고 통일교 특검법안 추천은 제3자 진짜로 중립적인 제3자 하겠다. 오늘 발의하겠다. 아직까지 뭐 발의했다는 기사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까? 네, 발의를 하겠다고 했고 예. 이제 3자를 누가 하냐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었잖아요. 관심사잖아요. 대한변협하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그다음에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입니다. 이제 민변이나 뭐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다 제외가 됐습니다. 예, 민주당도 좀 부담이 됐던 모양이네. 예. 사실 재밌었던 게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도 대법원장 추천을 안 하고 법원행정처장에 추천을 했었거든요. 양측에서 서로가 이제 그 뭐랄까 명분 쌓기, 우리는 이것까지 뺐는데 너네는 뭘 뺄 거야, 약간 그렇죠. 이런 싸움이 좀 예.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한변협이 될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 싶네요. 예, 적지 않을 것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뭐 대한변협은 예. 얼마든지 뭐 가능하잖아요. 처음에도 사실 대한변협을 많이 생각했던 걸로 알고 예. 있고, 그 다음에 그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처음에 이제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논의할 때 그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3자 추천을 먼저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법원장을 그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표시를 개혁신당에서 했었어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한 여권의 그 비토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권에 반대할 명분만 줄 수 있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또 바로 그렇게 반응했고요,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은 크게 이견은 없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그 안은 또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 봐줄 수 없는 안이죠. 그렇죠.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여당이 네. 추천한 사람을 예. 임명하는 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예. 사실 우려라기보다 뭐 예견된 미래 100%다. 예. 100%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애 기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그 개혁신당과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협의할 때부터 이제 개혁신당은 자유로운 그 통일교와 관계가 없는 정당에서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제3자 추천을 얘기를 했던 건 개혁 특정 정당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여야 한 명씩 추천하는 안을 받기라는 굉장히 그렇죠. 어려웠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추천에서 그 법원 행정처장을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 새로 변협이라든지 아니면 법학교수 이런 데서 추천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예. 딱히 또 거절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각자가 낸 법안이 하나의 이제 협상 카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또 협상을 하면은 뭐 새해를 앞두고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가기 전에 좀 합의해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가 되고요. 조금 전에 이 여야 협상은 누가 합니까? 원내대표가 하겠죠. 김은혜 기자. 네, 그렇죠? 원내대표가 하죠. 하겠죠. 네. 근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네.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고구마 줄기, 예. 예. 고구마 뿌리 캐듯이 계속해서 예. 끝이 없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그 보좌진과 관련해서 대한항공 항공권을 숙박권, 숙박권. 타일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자녀 입시 문제 그리고 자녀 취업 청탁 문제 여러 자녀 가지가 입시 문제는 거의 취임 전인가에 나오지 않았어요? 상당히 네, 오래전에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몇 달 전에 이미 나왔고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그 숙박권 근데 뭐 공항 의전 문제 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예. 또 병원 네. 뭐 진찰 예, 예. 그 동작구에 있는 병원을 이제 예약해라. 지역구에 있는. 예, 지역구에 예. 있는 그래서 거기 그런 문제도 불거졌고, 예. 그러면은 이 민주당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게 해고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직권 해고. 면직 처리안. 네. 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 직권 면직 처리한 의원 면직 처리한 보좌진들의 의도적인 자신에 대한 흠집내기 허위 주장이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허위 주장 일부 인정을 예. 지금 예.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이 많기 왜냐하면 때문에 항공권 숙박권 네. 같은 건 실제로 오간 증거들도 그렇죠. 있고 해서 아. 다만 이 보좌진들에 대해서 이 보좌진들이 자신이 이제 면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부분을 확실히 설명을 하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보좌진들끼리의 단체 대화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약간 좀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악심을 가진 보좌진들이 이런 식의 음해를 진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취지로 약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했던 것은 했던 것이고 그리고 보좌진의 부적절한 행동은 부적절한 행동이니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쏟아지고 있는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해명한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을 텐데요. 어떤 부분을 해명했는지 저희가 확보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해명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어떤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즉시 뭐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심을 받을까 해서 저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거 보면 이제 한 30만 원 정도 좀 넘는 그러니까 34만 원 정도 뭐 이런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마 저 베트남은 들어갈 때 패스트 트랙을 가지고 신청해서 들어갔는데 좀 혼선이 있어가지고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정도의 속도로 아마 입국을 한 것 같아요. 보좌진들이 이제 선의에 의해서 그런 걸 요청할까요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그 패스트 트랙이 있는 거를 갖다가 알고서 이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에서도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이 원내대표가 별도로 의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표가 임명권을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정청래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며칠 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발표를 한다. 이게 결국 거취에 관한 얘기가 될까요? 저희도 그 원내대표실에 물어봤는데 일단 거취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일단 사과. 예, 사과와 그리고 어떤 심심한 뭐 그런 유감 표명 정도이고 거취에 대해서는 선을 철저하게 긋고 있습니다. 칼같이. 예. 근데 이게 그 전직 보좌진과의 진실 공방 이런 차원으로 가버리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일수록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식의 취지로 예. 말씀을 했고요. 예. 당내에서 실제로 의원들이 사퇴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거를 마치 지금 뭉치고 있잖아요, 이슈를. 그렇죠. 예를 들면은 본인의 부적절한 행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좌진들의 부적절한 일이 있었는데 보좌진들이 부적절한 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했던 일이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김병기 원내대표의 주장으로는 그 의원 면직 처리된 전직 보좌진이 어떤 방을 만들어서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어제 SNS에 그 방을 올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오간 내용들을. 그랬더니 그 전직 보좌진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다른 사람 누군가의 계정으로 이 방을 염탐을 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개인정보 보호가 거기에 위반되는 혐의로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또 이렇게 또 하나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김도영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직 보좌진들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김병기 원내대표 주장대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아주 거짓이 아닌 이상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설명, 의원들에 대한 설명, 또 사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면은 거취 표명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재 이런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 내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이번 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제2탄, 3탄, 4탄, 5탄까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보좌관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와 나눈 카톡이나 그 대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나눈 대화 같은 것도 지금 다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이제 일부 크나큰 의도 그 보도만 이렇게 굵직하게 봤지만 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의혹들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몇 건이 됩니다. 예. 자잘한 것까지 합하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개인에게도 물론 타격이 되겠지만 그 민주당 전체, 그리고 또 의원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의원들은 다 보좌관들이랑 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이 보좌관 갑질 문제라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그 보좌진들이 제기하는 이슈가 국민들이 되게 민감해하는 공정이라든가 갑질 관련된 이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폭로를 할 것들이 많은 걸로 예. 알고 있고, 지금 보좌진들이 자신들이 단체로 뭉쳐가지고 입장문을 계속 내고 있어요. 오늘도 예. 그 보좌진 명의의 입장문이 또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취지는 이제 김병기 그 원내대표가 어제 공개했던 그 부적절한 카톡 내용에 대한 해명도 담겨 있고, 다만 자신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잘못했지만은 그것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던 짓들은 했던 행위들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협박이라든가 가해행위를 하면서 직원들의 직장을 뺏었다라는 부분이 마지막에 담겨 있어요. 그게 혹시 그 국정감사 전에 쿠팡 예. 대표와 예. 오찬인가요? 네. 점심을 같이 했는데 네. 뭐 파스타 가격 갖고 또 일종의 진실공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의원 면직 처리된 보좌진 가운데 일부가 쿠팡에 가서 일을 했는데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해임을 요구했다라는 식의 이제 그 얘기도 주장들을 있고요.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보좌진들이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이제 1년간 가든 가해행위를 하였고 직원들 직장을 펴졌다. 소위 밥줄도 끊었고 당장의 생계도 어렵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게 이분들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첫 보도가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국가정보원 출신이죠. 예. 그 취업 청탁을 네. 아들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명을 했었고, 그런데도 시간이 흘러서 또 이런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으니 이게 일종의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작은 눈덩이가 이게 던지면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이게 산비탈을 타고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는 걷잡을 수 없어서 큰 뭉치가 되는 건데 현재 그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한겨레 보도도 예. 있었고요. 이제 부자 직원들이 이제 얘기했던 게 어저께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했던 이제 단체 대화방의 내용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텔레그램 아이디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죠. 확보했다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게 되게 이슈가 쉽게 잦아들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집권당인 민주당은 지금 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대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국회의원과 보좌진 문제 이야기하다 보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또 상당히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잘 알려진 연예인들과 또 매니저들과의 네. 어떤 관계, 네. 이런 부분도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과연 갑질이냐 아니냐. 어떤 측에서는 갑질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연예인 쪽에서는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해서 협박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또 이렇게 갑론을박되고 있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 사이에서 거의 비슷한 유형의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민주당 보좌관들이 이제 민보협이라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그렇죠. 예, 네. 그 그룹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영향력도 예. 상당하거든요. 그 민주당 민보협이 미치는 그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그 의원들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강선우 의원 보좌관 네네. 그 갑질 사건 때도 그 민보협에서 이렇게 약간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좀 행사했고 그리고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안으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그런 문제는 그 부분은 그때 확인이 네. 된 건가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때가 원내대표 시절일까요? 그 원내대표 비슷한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 그 별 문제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입장을 이렇게 갖게 됐다라는 네. 입장 표명이 공개적으로 오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민보협에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게 그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감싸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했고 이번에도 보면 정청래 대표가 조금 단호한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거는 그 이전의 그 사례. 그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감싸기를 해서 폭풍이 굉장히 셌었던 그 사례까지 감안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제가 느낀 게 보통 의원 보좌진들이 이 정도로 폭로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갔던 카톡 내용까지 다 공개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사실은 이분들이 또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예. 추후 생계에 큰 위협이 없다면 보통은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쌓인 것들이 너무 양측이 많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서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맞대응에 나섰지만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과드린다는 말까지 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며칠 안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 자, 정청래 대표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관련한 논평이 또 나오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약간 그 여권 내 역학구도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분석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봉사활동에 나선 장동혁 대표가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백브리핑에서 장동혁 대표는 실제 백브리핑을 합니다. 예. 네, 장동혁 대표의 백브리핑에서는 예. 이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뭐 이제 상대 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거는 원내대표와 보좌진 간의 폭로전이라기보다는 더 큰 그림이 있다. 대통령실과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던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다라고 장동혁 대표는 언급을 했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사실 국민의힘에 되게 의아한 게 예. 보통 이 정도 사안이 터지면은 강선우 의원 때 그를 떠올려 보면은 당시에 국민의힘이 집중포를 퍼부었거든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사안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이 별로 비판 논평이 없어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고 왔는데 한 사흘 전인가 나흘 전에 잠깐 나온 게 하나 나온 게 전부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여권 내 불협화음 정도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뭐 사퇴라든가 뭐 아니면 고발을 하겠다든가 뭐 이런 종류의 액션이 전혀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되게 의아한 포인트죠.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이게 뭐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은 아닌데요.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 지금 아직 이 상황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통일교 특검 이슈를 다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흔들고 표류를 이렇게 뭐 거취가 이렇게 오가는 문제가 됐을 때 국민의힘 이제 통일교 이슈가 또 그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당내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있는 게 그나마 우리한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국회의원직 사퇴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게 원래 야당의 일인데 예. 그런 논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의아하다는 거 아니에요? 좀 기자들도.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송원석 원내대표랑 적당한 선에서 그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그 사진이 한번 잡힌 게 있잖아요. 우째라고 하는 게 거기에 대한 예? 우째라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한번 잡힌 적이 있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기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기사를 어느 정당 출입 기자가 잡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추가적인 이슈 제기라든가 아니면 공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는 철저하게 민주당 기자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약간 이제 무게추가 완전 여당 내 이슈가 돼버리면서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대응에는 뭔가 약간 의아한 데가 있다. 네. 이 정도 사안이면은 뭐 의원들 개개인의 SNS에서 올리는 거는 그건 개인이 올리는 거지. 맞아요. 국민의힘 대변인, 원내 대변인이 이 정도면 논평을 내놔야 하는 건데 네. 그 논평이 거의 드물다.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보다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훨씬 더 대화하기 편한 상대이고 지난번 특검법 합의 사태도 있었지만 그래도 얘기가 되고 말이 통하고 협의는 가능한 그런 상대인데 만약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버린다면 그러면 그 다음 차기는 누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죠. 예.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이춘석 의원이었다가 이춘석 의원이 근무 시간에 그렇죠? 네네. 예, 뭐 주식 투자하고 또 보좌관 뭐 명의를 빌린 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소도 송치도 됐는데 그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그래서 그만뒀더니 추미애 의원이 오더라.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제가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이 모든 사태는 다 이춘석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뭐 이런 일종의 나비 효과입니까? 네, 이 법사위에서 이춘석 효과입니까? 일어나는 모든 예. 사건은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들 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깜짝 놀랄 합의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와. 예. 특검의 기간과 그 검사 수를 줄이는 대신에 그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협조를 이끌어내는 합의를 했었는데 이게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란 이런 문제 청산하는 것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합의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고 정청래 대표가 그 다음 날 오전에 상당히 강하게 재협상을 요구했잖아요.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이 막 물어봤더니 정청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당시 이제 재협상을 지시했다 뭐 얘기가 없었다. 예. 그런데 보통 그 정도 합의를 할 때는 당 대표랑 다 그렇죠. 논의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문 크게 불러드리고요. 요 강론에 대한 거는 우리 수석들께 수석들께서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제가 지시했던 겁니다. 오늘 뭐 사과라고 하신 거 관련해서 조준에 사과하셨나요?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말씀 좀 하셨던 거예요? 말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자 대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정청래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저희 영상 보니까 대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아마 그때 대표 이름 부르기도 예, 했다고. 맞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그죠? 예. 예.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은 사과는 할 것 같은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게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입장 표명이 뭐 곧 나온 예. 거라고 했으니까 입장 표명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슈라든가 의혹 제기가 이어질 거기 항상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강선 의원 때도 이게 보도가 되고 강선 의원이 결국 뭐 사과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게 어떤 거짓 사과, 거짓 해명 뭐 이런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그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 원내대표가 당 정대 협상의 한 축이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